여러분들이 일단은 신고 대상 계약과 의제되는 것들을 주의하여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이거는 주임법상의 주택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임법상의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 돼요. 권리 포함이고요. 그러면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상 지역은 일단은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 군, 군에 있는 주택은, 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들어가고 있고,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있는 주택들은, 군에 있는 주택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에 있는 주택은 모두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밖에 없죠. 자치구는. 아니, 자치구가 뭔지 알죠?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걸 자치구라 한다고 그랬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딱 줄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대상이에요. 그럼 이 시라는 것은 광역시든 일반시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든 인천광역시에 있든 광역시 내에 있는 주택은 모두 대상이죠. 서울특별시는 모두 대상이고요. 그 주택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어디에 있는 것만?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것만. 그럼 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다. 대상이죠. 대상이고, 군은 경기도에 있는 군, 가평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역시와 경기도 내 주택만 들어간다. 이걸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어차피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요, 서귀포시와 제주시예요. 그러니까 시에 들어가니까 당이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금액 기준 따져야 되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다. 초과. 또는이죠. 꼭 주의하시고, 또는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이 얼마?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6천만 원 초과 또는, 그러니까 초과하고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해야 된다. 틀렸어요. 엔드가 아니고 또는 이거 주의하시고. 이제 계약갱신, 갱신계약을 포함인데, 다만 보증금하고 차임의 변경이 없이 기간만 늘리는 거예요. 이때는 대상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럼 묵시갱신됐다. 주택임대차 계약인데, 신고 대상인데 지역과 금액 기준이 맞았거든요. 근데 묵시갱신이 된 거예요. 이건 신고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신고 기한은 계약이 체결된 데부터 30일 다 알고 있고, 신고관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때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 조례로다가 읍면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갖고 계약산장 던져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는 이거 당사자가 해야 돼요.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당사자 공동이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있었다면 국가 등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때 개공은 이거 제가 세모를 해놨는데, 개공은요, 이게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의 지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죠. 근데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해제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개공이 그럼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해제 등의 신고를 개공은 직접 할 수 있죠. 그건 당사자 위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아예 개공이 전체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한다. 그럼 개공은 위임 받아야 돼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예 빠져 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다른 일방. 뭐 이건 잘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신고사항인데, 요 신고사항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 감 잡으세요. 감 잡으세요. 감을 어떻게 잡느냐? 당목계대로 감 잡으세요. 당목계대.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라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당목계대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당사자. 다음에 목적 주택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이 들어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차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당, 모, 개, 대다. 이게 교재에는 순서가 조문대로 갔기 때문에 보증금이 먼저 나왔죠. 3번으로. 당목계대로 해가지고 특이한 게 갱신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감 잡았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기억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항은 임대차 당사자, 목적 주택,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그다음 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들어간다. 당목계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목계대.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이제 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 전자 신고 모두 인정되고 있고요. 이때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제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할 수가 있고요. 신고자는 신분증을 당연히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특이한 방식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해만 해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일방이 신고서를 낼 수 있죠. 일방이. 왜 그랬냐면 주택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요, 임대인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이 신고서를 내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신고서를 써가지고 일방이 신고서를 써가지고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이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면은 입금증 같은 거 있죠. 계약금 넣었다 하고 입금증 사본을 첨부해요. 그다음에 갱신요건 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갱신요건 행사한 경우, 그 경우는 그걸 첨부하는데, 어쨌든 계약서라든가 입금증 사본을 첨부해서 일방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이제 일방 제출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방식 말씀드렸죠. 계약서. 계약 당사자 일방,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계약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네. 이거는 계약서가 써졌다면 완벽하게 써준 거야, 다.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이 다 있는 거야, 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사항이 다 있고, 그러면 계약서 던져주면 끝이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이게 만들면서 조금 미스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미스했는데 어쨌든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안 했다가, 야, 신고서 쓰는 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 그냥 내면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하자, 이게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방이 제출을 계약서를 첨부해갖고 신고서를 쓴 다음에 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쓰고 이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던져주면 끝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이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올 때 이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왜 폐지했다고 그랬어요? 네? 일이 많아서.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법무사들이 대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래갖고 우리 담당 공무원 5시 반부터 퇴근하려고, 6시 땡 하면 퇴근하려고 칼퇴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칼퇴근하라고 계속 조용하고 있으니까 칼퇴근하려고 5시 반부터 책상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법무사가 계약서 갖고 그냥 이걸 갖다가 10통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던져주는 거예요. 5시 반에. 그럼 오늘 들어왔죠? 입력 다 해야지. 담당 공무원 퇴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제출 방식을 폐지해버렸다니까.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다시 들어. 이거 조금 있으면 폐지할 거예요. 근데 요즘 동사무소에 많이 하니까 어쨌든 원본 제출, 이거 계약서 원본은 안 내도 된대요. 사본 내도 되는데 어쨌든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이때 계약이 체결된 때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얘네도 변경, 해제, 정정 다 있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럼 얘네도 해제 신고는 해제가 된 날로부터 30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잘못됐을 땐 정정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똑같이 있는데 이거 있는데 변경 신고가 차이가 있어요. 변경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있죠. 이것은 해야 합니다. 변경이 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임대차 계약은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신고에는 해야 된다 의무로 돼 있어요. 주의하세요.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신고 할 수 있다로 임의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변경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제가 된 날, 변경이 된 날부터 며칠? 30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주게 돼 있죠. 변경 들어가면. 근데 해제 신고 들어가면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용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 규정이라든가 조사 규정, 검증 규정을 모두 준용하게 돼 있고 의제되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요거. 그러니까 신고 대상 계약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의제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요걸 기억하는데 우리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죠. 그럼 전입 신고해 버리면은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입 신고할 때 전입 신고서가 있잖아요. 전입 신고서가 있는데 그거 말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신고서를 써야 돼요. 일단 신고서를 이거를 써야 되고요. 여기다가 그 계약서 신고서를 쓰거나 또는 계약서를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할 때 만약 계약서가 썼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때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이거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이 자리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계실 텐데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요 법에 따른 임대사업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라든가 변경 신고를 접수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정리. 주민록 전입 신고해버리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있죠. 나아가 확정일자도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계약서를 첨부하는 게 맞죠? 계약서를. 그래서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 그냥 던져주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요 신고필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갖고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신고필증에. 여기 찍혀요. 확정일자 부여번호. 딱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뭐예요? 과태료가 100과고요. 이거 자진 신고했어요. 감경 면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했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문제집에. 그리고 거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142쪽에 15번 문제. 요건 또 풀어봤죠? 우리가 안 풀어봤던가? 문제집에 있던 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지는 10번 문제예요. 자, 1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셈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한 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맞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다음에 2번 질문. 임대차 계약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며 임대차 계약 당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토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맞고. 3번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아니죠. 일정 지역,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정답됐고요. 4번님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해야 된다. 맞고요. 5번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때는 신고서를 내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집 1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집 142쪽 16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문. 임대차 계약의 당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에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이 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해제가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질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되며 임대차 계약 당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토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죠. 3번 질문. 기업공인인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기업공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나 변경 및 해지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OX, X 의미가 없죠. 개공한테는 전부 다 위임 받아야 돼요. 개공이 하려면. 다음에 4번님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나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의 신고를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확정일자 부여 간주한다 그랬죠. 다음에 5번님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 이제 3번이었어요. 두 문제밖에 없는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더 우리가 9, 10월 달에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 모두 끝났죠? 예, 그래서 그럼 조금 쉬었다가 외국인 취득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죠.